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개를 들으니까 오늘 정말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지에 대해서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먼저 좀 과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아토피아으로서의 삶이 그 이전에 지금 제 2의 인생을 찾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고 있는데 그 과거에는 정말 좌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아까 소개에서도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. 과거에 가장 정말 좌절했던 순간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과거에 좌절했던 순간 정말 많이 있어요. 아토피라는 게 좋아졌다가도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게 아토피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아토피가 딱 생겼을 때는 이 정도면 뭐 병원에 가서 약 바르면 낫겠지. 그리고 제 부모님도 이러면 약국에서 약 바르면 괜찮아 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것이 정말 심각한 병인지 몰랐어요. 그래서 아토피가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도 낫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고통들이 반복이 될 때 그럴 때 저를 가장 이제 힘들게 했던 건 점점 저의 자신감과 이런 자존감들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그 친구들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도 내가 아토피라는 걸 숨기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정말 편하게 대화 나누고 잘 지내고 하는 거에도 제약이 많이 생겼었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원망이 있어요.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냐. 근데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아토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혼자 밖에 나가기보다는 혼자 집에서 아니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불안해하며 또 내일 또 이렇겠지. 그러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나갈 미래도 이렇게 아플 것이다 라는 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.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괜찮아지다 싶으면 다시 또 안 좋아지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굉장히 진욱 씨의 이런 의견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. 네,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아토피를 앓았고요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아토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었고 정말로 약이 최상의 그런 방법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죠. 몇 년 전까지만 해도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심해지다 싶으면 이제 병원약을 썼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악화도 됐다가 좋았다가 또 좋아지면 또 약으로 나빠지면 또 약으로 계속 이렇게 처방했던데 제가 굉장히 좀 심했을 때는 역시 좀 병원약을 끊었을 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병원약으로 계속 하다가 나 정말 안 되겠다. 그 연고 있잖아요. 그거로만 한 평생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 약을 끊게 됐죠. 근데 약을 끊게 된 순간부터 이게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전까 약으로 이제 계속 치료했을 때만 해도 외출하거나 먹는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좋아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약을 끊고 나니 이게 생활에 지장이 되고 굉장히 그 가려움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어려움 그래서 외출도 못하고 그런 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좌절했죠. 나빠졌을 때가 굉장히 좌절했죠. 그리고 좋아지면 또 좋아진 대로 이게 이제 놓는 거예요, 저를. 그렇지. 와서
다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. 관리 안 돼. 네, 방탕한 생활을 또 해요. 또 이제 근데 또 대학생 어릴 때고 대학생 때고 하니 이제 막 이제 술도 마시고 먹는 것도 이제 관리 안 하고 담배도 피고 그렇게 되니까 또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또 굉장히 또 그런 게 반복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. 네. 그러면은 진짜 두 분의 대답을 들으니까 그 계속 지속되는 이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이제 정말 악순환이죠. 괜찮아지면은 또 이제 삶을 이렇게 놔서 다시 또 그게 나쁘게 나에게 돌아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던 그 시간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학창 시절에 특별히 더 그 외적으로 엄청 사춘기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 시기에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. 네. 참 그 힘들 때를 짐작해 보면 아토피를 잘 활용해요. 이제 시험을 보고 해야 되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. 그러면 이게 아토피 탓이야. 엄마가 나 이렇게 낳아줬잖아. 아토피 탓을 돌리고 또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막 이제는 와 이제 캠퍼스 라이프 좀 신나게 재밌게 놀아야 되겠다. 근데 술 먹고 들어오면 얼굴 빨개지고 갑자기 생기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. 얼마나 그 캠퍼스 라이프 즐기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. 저는 그럴수록 이제 점점 이제 또 합리하는 거죠. 나의 이런 방탕한 생활 아토피 때문이야. 그래요. 그냥 아토피라는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피를 많이 한 걸 많이 봤어요. 그렇군요. 그러면은 두 분은 그런 과거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아토피 때문에 포기했었던 꿈들이 있었다면, 아니면 꿈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아토피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다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토피로 인해서 포기했던 꿈이나 일, 제가 돌이켜보니까 아토피로 인해서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. 저는 학창 시절 때도 아토피가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. 나는 사람들에게는 좀 건강해야 돼요.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고, 건강한 진욱이, 착한 진욱이. 근데 그 아토피로 인해서 그게 보여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, 내가 약한 사람, 병이 있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아토피가 아닌 척을 하면서 15년간 살아왔어요. 그 과정 속에서 저를 포기한 거죠. 사람들과 정말 건강하게 한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내가 건강한 척을 하면서 나 자신을 숨기다 보니까 이런 정말 단방향성의 그런 관계, 그리고 어떤 미팅이 딱 있어요. 미팅하거나 어떤 만남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하다가 아토피 딱 생겼어. 만나기로 한 달 아토피가 딱 올라온 순간 만나지 않을 이유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. 그런 것도 15년간 지속이 됐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지훈이가 뭐 관계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학창시절 때 공부하게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포기가 될 때 그런 점들이 있었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도 바르고 배려를 많이 해봤는데 힘들더라. 잘 안 되더라. 그랬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그 미래 설계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. 나는 이제 나중에 뭐뭐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몇 년간 계속 이게 악화됐다가 좋아졌다가 하니까 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취직을 하려고 해도 나중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다시 악화가 돼서 막 진짜로 못 나갈 상황이 또 생기면 이거는 그야말로 회사한테도 폐가 되는 거고,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좌절감을 또 맛보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
정말 좌절감이 많이 왔죠. 예, 뭐 소위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가 왔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취직하려고 했었어요. 일본에서.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쯤에서 이게 또 굉장히 또 악화가 돼버려가지고 예, 이렇게 또 취직 저 비자 받는 것 자체가 또 무산이 됐죠. 예. 예, 그런 걸로 봤을 때 예, 정말로 내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예, 힘든 부분이 있어요. 정말로. 또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나. 그런 거죠. 또 다시 나빠서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. 밖에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. 예.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또 좌절을 했었어요. 예, 포기도 했어야 됐고.